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은 버블인가 하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뭐 AI 종목들이 버블이다,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은 버블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AI의 필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버티브 홀딩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작년에 버티브 홀딩스, 그다음에 포티넷 이런 거 매매 많이 해서 수익 좀 많이 올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매력적인 가격에 내려와서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S&P 500이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뭐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이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만들었는데 시장은 별로 그렇게 기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장세가 아닌가 좀 그렇게 느껴지고요.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히스토릭 하이 이제 뚫었었죠. 그러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나스닥 자체도 지금은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동안 너무 좀 세게 치고 올라왔던 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중간에 인플레이션 발표도 있고 해서 시장이 좀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나가는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보면은 진짜 4일 연속 역사적 고점 이제 뚫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4일째는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재 238불 최고점 터치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글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숨고르미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이번 주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이브가 이제 오래간만에 튀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매매를 시작해서 지금 안전마진 전략 쓰고 있는데요. 어제 안전마진 전략 평단에 와서 매도가 체결이 되고 93.5, 94.7불에 저희가 매도가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겨우 이제 매도되고 다시 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84.40센트를 어제 찍었죠. 그게 저점이었고 오늘 급히 올라왔고 그리고 장외 시장에서도 지금 한 98불까지는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이게 아무래도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외주를 많이 줬잖아요. 그런 점에서 데이터 센터 이제 코어웨이브도 하이퍼스케일러죠. 그래서 같은 좀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는 AV 합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V 합선이 이제 100불에 걸려 있는데요. 저는 기대하는 거는 뭐 한 일주일 내에 요 100불을 좀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8불 선이 있습니다. 이 108불 선은 시작해서부터 쭉 끌고 왔던 AV 합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이라서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자리 잡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은 어제 모습은 거래량이 늘면서 이 AV 합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아마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여기 100불을 트라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시 코어웨이브는 AI의 핵심입니다. 뭐 니치 마켓의 데이터 센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조금 사뒀다가 좀 오르고 팔고 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면서 결국은 소량의 물량을 가지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 전략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94불 75센트의 매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11주가 포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4불 74전이 평균 단가고 지금 현재 93불 55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이제 플러스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수는 10% 아래 가격 85불 27센트에 11주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마진 전략 계속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수량은 작지만 계속해서 이런 안전마진 전략을 쓰면 궁극적으로는 좋은 주식들은 결국은 평단에 도달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냥 바이는 홀드죠.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봅니다. AI 시장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다. 1년에 36%씩 성장한다. 그래서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문에도 뭐 AI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AI 시장 이걸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거품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이 숫자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펠런티어가 PE가 519배, 테슬라가 190배, 엔비디아가 56배,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평균이 29배입니다. 29배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500배, 190배 이런 거는 설명할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이게 가치 평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명백히 굉장히 고평가됐구나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주가는 계속 오를까요? 오늘은 이 현상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99년 닷컴 버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미국 증시가 무려 50%나 이제 폭락을 했죠. 지금과도 놀랍도록 비슷한 모습입니다. 거대한 스토리. 그때 당시에도 뭐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 근데 지금은 AI가 모든 것을 혁신한다.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기업들이 고평가되어 있었죠. 지금도 방금 보신 것처럼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모 분명히 존재했고요. 지금도 포모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포모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뭐냐? 그때 당시에는 초기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라서 과도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약간 허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실제 AI 기술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커져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르다 하는 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버블은 맞습니다. 아까 수치 보셨지만 근데 우리는 버블에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광기 단계, 끝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들을 보시면은 AI 채택률이 현재 기업들의 9.2%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하는 도입률이 점점점 막 급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빠지지도 않고는 계속해서 신문기사가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AI라는 얘기만 들어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지금 AI가 온 세상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우위를 위해서라면은 AI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어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해야만 되죠. 그래야만 그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 집단적 열기도 바로 광기에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AI 광풍 시대다. 이런 거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버블에는 세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의 힘, 즉 스토리의 힘입니다. AI가 세상을 바꾼다 하는 강력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언론 기사만 월 평균 5,400건이 나온다고 하고요. 거의 뇌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60회에 가까운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넘쳐납니다. 자, 세 번째는 가격 모멘텀입니다. 주요 AI 지수가 12개월 동안 128% 상승했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승하니까 더 사고 더 사니까 더 오르고 하는 것들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강할 때 결국은 버블의 절정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지 소로스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의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버블임을 인정하되 그것이 파열되기 전까지는 추세를 따라가라. 버블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계속 오르니까. 그럼 그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광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조지 소로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아마 제가 한 3주 전에도 스토리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에요. 사실은 이 그때 인터넷 광풍은 진짜 오바라고 생각하고 다 인터넷 관련주를 숏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가을까지 펀드가 마이너스가 상당히 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확 전환을 해서 사실은 그런 인터넷 관련주들을 베팅을 하죠. 그것도 레버리지를 실어서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확 플러스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버블이 터지는 바람에 좀 고생은 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죠. 이게 버블이라고 도망가지 말고 버블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그 추세를 따라가는 얘기입니다. 즉 기름을 부으면서 따라가지만 결국은 출구가 어딘가는 보고 출구로 나가야 될 때가 되면 바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날 준비는 항상 하면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접근법을 써야 됩니다. 거품인 걸 알지만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함께 그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나와야 하느냐? 그래서 보통 많은 투자자들은 바로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합니다.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 즉 특히 51선이나 200일선 아래로 떨어질 때는 청산신호입니다. 강한 모멘텀일 때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꾸준히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모멘텀이 끝나게 되면 그거를 돌파하면서 하락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아닌 객관적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언제? 출구할 때는, 출구 전략은.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투자자는 감정이 아닌 신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1단계, 거품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단계, 상승 모멘텀을 추정하십시오. 추세는 친구입니다. 3단계, 주요 이동평균선 하락 시 즉시 청산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이 결합된 프로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버블을 두려워하지 말고 활용해라. 청산신호는 절대로 따라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해라 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앞으로 추천 종목 나가는 거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요, 다 주가가 꽤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야, 이게 과연 이렇게 올랐는데 또 갈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버블임에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 버블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여기서 1년, 2년, 3년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 거품이 끝나는 순간은 언젠가는 주가가 꺾일 거다. 그 꺾이는 건 뭐로 확인하느냐? 이동평균선으로 활약한다.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게 깨지면 무조건 시장은 끝났다. 그래서 팔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세팅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버티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시장 거품인 거 맞습니다. 종목들 거품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윈윈하게 되면 그 거품은 지속될 겁니다. 우리도 그 거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식 AI 인프라의 숨은 강자 버티브 홀딩스입니다. 모든 사람이 엔비디아, 챗GPT 이런 화려한 이름들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1800년도죠.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보면요. 그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바로 그 금을 캐는 도구나 곡괭이, 청바지 이런 거 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또 하죠. 지금 AI 골드러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회사들이 아무리 대단한 모델을 만들어도 그것을 실제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곡괭이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버티브가 바로 그 곡괭이를 파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없이는 그 어떤 AI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4월 달에 저점 찍고요.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3배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153불 최고점 찍었습니다. 이때 7월 말에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제 빡 올랐다가 지금 질질질 빠져서 한 20% 정도 고점에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제 종가로 121불 82센트, 그러니까 122불단에 놓여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 AV 합선을 계속 터치하고 올라가고 또 터치하고 올라갔고 또 터치하고 지금 이 선은 5번째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서 모으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한번 모으시고 또 한번 내려가면 또 한번 모으시고 또 한번 내려가면 또 한번 이제 한 3번 정도의 기회를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더 내려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좀 가져봅니다. 일단 그래프 한번 보셨고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버티브인가? 3가지 핵심 이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리적 변동 형상의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핸드폰 쓰시다가요, 너무 뜨거워져서 이 핸드폰이 느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막 꺼지거나 하는 경우 이제 없으셨나요? AI한테는 그런 일이 수천 배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빠른 AI 칩을 만들어도요, 열 때문에 제 성능을 못 내면 의미가 없는 거죠.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브는 바로 이 열 문제를 해결하는 전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입니다. 지난 3년간 AI 컴퓨팅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00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제가 임으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조금 이따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장 지배력입니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 냉각 분야에서는 1위 회사고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젠슨 황이 직접 언급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보시면 122불 아까 보셨죠?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160에서 180불 선까지는 봅니다. 즉 지금부터 한 30%에서 45%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3,000배가 이제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2년 반 전이죠, 정확히.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테크 얼리 어댑터들만 썼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를 보면 한 15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보다. 근데 사용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AI를 쓰는 빈도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써보다가 지금은 업무에서도 쓰고 공부할 때도 쓰고 숙제할 때도 쓰고 심지어는 요리, 레시피까지 찾을 때도 씁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씁니다.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씩 씁니다. 이게 최소 10배는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또 있습니다. 바로 AI가 대답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요, 질문을 받으면 바로 답을 줬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마치 쪽집게 과외 선생님 같았죠. 근데 틀린 답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AI는 뭐를 하느냐?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즉 복잡한 수학 문제를 딱 물어보면 A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방법 A를 쓸까? 방법 B를 쓸까? 하면서 일단 방법 A를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방법 B를 쓰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체인 오브 소트 추론 방식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생각 단계마다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질문에 답하더라도 컴퓨팅 파워가 복잡해져서 지금은 한 20배로 더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 곱해보면요, 3,000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즉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만큼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자꾸 늘어나고 칩 수요가 커지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버티브의 기회입니다. 컴퓨팅이 3,000배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열도 3,000배 더 늘어나겠죠. 그럼 그걸 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3,000배 늘어난 컴퓨팅이 만든 진짜 문제가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력한 AI 칩인 엔비디아 엣지 100을 보시면요, 이 칩 하나가 발생시키는 열이요 700W라고 합니다. 자, 700W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댁에 있는 그 전자레인지가 보통 한 700에서 900W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AI 칩 하나가 전자레인지만큼 열을 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열이죠. 그런데 차세대 칩인 블랙웰은요, 더 심각해서 1000W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시켜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공냉 방식을 썼습니다. 컴퓨터 본체 열어보시면 팬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 선풍기로 이제 열을 식혔는데 1000W는요, 공기로 식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액체 냉각입니다. 자동차 엔진 냉각하는 방식과 비슷하죠. 냉각수를 직접 칩에 흘려보내서 열을 식히는 건데 효율이 기존 공기 냉각 방식보다 3,000배가 높다고 합니다. 시장 변화를 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90%가 공기 냉각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도에는 80%가 액체 냉각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가요? 전 세계 수만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모두 냉각 시스템을 액체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튜브의 디렉트 투 칩 냉각 기술이 바로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웰 칩은요, 액체 냉각이 필수입니다. 공기 냉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웰 칩으로 다 바뀌면 그게 액체 냉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버티브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버티브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먼저 전력 관리 사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UPS라고 해서 정전됐을 때 전원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정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스톱입니다. 그래서 절대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전 회사들이 요즘에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그런 이유죠.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전기가 풍부하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전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열 관리 사업입니다. 이게 30%의 매출 비중을 갖는데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액체 냉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20%, 25%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시스템 매출하고 서비스 매출이 15%, 23%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버티볼딩스의 장비를 갖다 쓰기 시작하면요, 약 20년에서 30년간 장기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경상수익이 있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주요 고객들을 보시면요, 진짜 화려합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빅3는 물론이고요, 메타, 애플, 테슬라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다 고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버티브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사들은 보통 한두 개 분야에만 하는데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성을 갖춘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런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끊기면 안 되고 열 관리도 잘 돼야 되고 모든 IT 시스템도 잘 돌아가야 되고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버티브입니다. 버티브가 바로 이런 회사입니다. 성장도 뭐 유기적성장 19%, 중량증가 37%, 영업이익률 20%, 백로우가 2, 3년 매출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 봐도요, PE가 버티브가 32배, 슈나이더가 28배, 이튼이 30배, 성장률도 24%, 12%, 8%. 그래서 버티브가 성장률도 높고 그런데 패그는 더 낮습니다. 1.3, 슈나이더가 2.3, 이튼이 3.8. 그래서 패그가 낮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가졌다는 거죠. 성장률이 이렇게 높으면서 패그가 1.4입니다. 굉장히 투자 좋은 기회입니다. 왜 버티브가 1등인가요? 경제성들과 뭐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퓨어 플레이 전략입니다. 버티브는 100%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입니다. 모든 자원과 역량을 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슈나이더나 이튼 같은 경쟁사들은요, 산업용 전기, 빌딩, 자동화, 항공, 우주 등 여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퓨어 플레이어 회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우위입니다. 특히 액체 냉각 분야에서는 버티브가 압도적입니다. 디렉트 칩 기술은 보유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엔비디아가 공식 인증한 냉각 파트너는 많지 않은데 버티브가 그중 하나입니다. 젠스상 CEO가 직접 버티브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는 특수한 시설입니다. 고객들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로 쉽게 갈아타지 못합니다. 버티브는 이미 시장에서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고 그래서 1등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재미없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입니다. 제가 38년간 투자를 해보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죠. 운용 리스크부터 보겠습니다. 공급망 부족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과연 버티브가 이를 다 감당하고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제조 캐파 확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버티브는 현재 북미와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원자재 비용 상승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인플레이션으로 구리,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마진이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시장 리스크도 있습니다. 경쟁 심화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면 더 많은 회사들이 시장으로 뛰어들겠죠. 심지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직접 우리는 쿨링 시스템 만들 거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 변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액체 냉각이 최고 기술이지만 10년 후에도 과연 그럴까요? 고객 집중도가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매출이 상당 부분이 큰 몇몇 대형 고객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면 거시경제 리스크. 이거는 뭐 다 있지만 중미 무역 분쟁이라든지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완화 요소도 꽤 됩니다.
74억 불의 백로구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나 동유럽으로 생산기지 이제 확장하고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들이 보통 장기 계약이다. 20년에서 30년 서비스 계약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이런 리스크들이 생기더라도 잘 견딜 수 있겠구나 하는 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12월 목표는 저는 160에서 180불, 지금부터 한 30에서 45% 상승 여력을 보고 있고요. DCF로 적정가치 계산해보면 한 149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3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사이즈는 성장주 포트를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5에서 8% 정도, 그 다음에 AI 테마로 올인한 포트를 관리한다 그러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담으셔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 하셔야죠. 첫 번째는 지금 이 구간에서 한 40% 채워 넣으시고, 그다음에 좀 더 빠져서 115불 선에 오시면 또 한 번 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 발표 보면서 잘 진행이 되는가 확인하면서 30%를 더 담는 이런 전략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발표 나올 때마다 주 물량이 증가하는가, 액체 냉각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이제 베팅하는 건 액체 냉각 쪽이니까요.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버티블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보기에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 글로벌 AI 확산이 본격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미국에서 AI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과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중국의 AI 투자 열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에서 27년까지는요. 기존 데이터 센터들이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딩을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데이터 센터가 모두 개조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버티브의 모듈형 시스템이 바로 이런 업그레이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요. 엣지 컴퓨팅이 확산됩니다. 즉 자율주행이 들어올 거고, 사물 인터넷도 들어올 거고,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들어올 거고, 이런 게 복귀되면 소형 데이터 센터들이 곳곳에 필요해집니다. 이런 엣지 데이터 센터들도 모두 냉각이 필요합니다.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액체 냉각 시장이 연평균 21%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데이터 센터 시장은 2030년 가면 4천억 달러, 지금부터 한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티브의 총 가능 시장은 한 800억 달러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버티브는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보면 버티브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첫째, 메가 트렌드의 핵심 수혜자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AI 붐이 계속되는 한 버티브의 성장도 지속될 것입니다. 둘째는 기술적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갖추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 분야에서는 사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매력적인 진입 구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점에서 20%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 상당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는 결국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버티브가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미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다.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지 않나요? 그런데 버티브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AI 칩 제조사와 협력하고 있고요. AMD, 인텔, 퀄컴, 구글 등 여러 회사랑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칩이 강력해질수록 냉각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AI 칩 경쟁이 치열할수록 버티브에게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버티브는 이미 생산 기지를 이제 다각화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나더라도 오히려 중국의 AI 굴기가 기회라고 봅니다. 중국도 버티브 기술 없이는 AI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나요? 패그 기준으로 1.3으로 성장주 대비 매우 합리적인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봅니다. AI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이제 초기 단계라서 향후 성장성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추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이 있으면 저는 그래도 버티브가 4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거는 단기간에 복제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미션 크리티컬한 시설이라서 고객들이 검증된 업체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등의 해자는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버티브는 1등의 해자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투자의 근거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메가 트렌드의 수혜, 기술적 우위 확보, 시장 지배력, 강력한 재무성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이게 다 체크를 하셔서 생각하시는 것과 부합한다 하면은 투자를 이제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 후에는 핵심 모니터링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획대로 룰을 맞추셔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큰 리스크 없이 좋은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버티브는요, 가장 명확한 투자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혁명의 진짜 수혜자 버티브를 검토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화려한 AI 회사들만 볼 때 진짜 수익을 내는 건 이런 곡괭이 파는 회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텐이었습니다.